예, 오늘 보실 종목은 서산이라는 종목인데요. 굉장히 낯설 거예요. 이런 종목도 있나 싶은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아니죠. 근데 보이시죠? 여기 서산이라고 되어 있죠, 서산? 회사 이름이 이렇게 촌스러운 데가 다 있나 싶죠. 이게 원래는 충청남도의 그 새우젓이랑 육종 마늘로 유명한 서산이라는 곳인데, 거기랑 이게 우연찮게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충청도에 있는 회사는 아니고 저기 사실은 호남 쪽에 있어요. 전라도 광주 쪽, 나주 쪽. 나주가 아마 주로 여기 메인이에요. 근데 서산이 2022년 10월부터 보시겠습니다. 9월, 10월이 굉장히 약세장이었는데 약세장 가운데 장중에 17% 정도를 띄우면서 매집을 하면서 계속 매집을 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막 한 100, 많이 안 나오죠. 왜냐면 워낙에 저가다 보니까 누가 물건을 이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일자로 계속 나오면서 매집을 하는 구간이다. 근데 오늘도 약간 뭐 물량을 좀 이렇게 땡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세력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샀어요 오늘. 근데 오늘 좀 산 게 겨우 22만 주예요. 근데 호가창을 보시면 여기 텅텅 비어 있죠. 호가창도 갭이 5원이나 되고 여기 또 6원이나 되고 매수 매도 호가 차이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력들이 호가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지금 이 가격에는 안 판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일단 서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산이라는 회사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염종학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61%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67.9%가 지금 현재 대주주 지분이죠. 그러면 393 곱하기 67.9를 하면은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393 곱하기 67.9%를 하면은 267억이에요. 그러면은 267억을 빼면은 126억이 나오죠. 그러니까 126억만 있으면은 이 주식을 다 핸들링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조금 있어도 핸들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너무 갖고 놀기 쉬운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작은 데다가 대주주 지분까지 많기 때문에 기타 주식이 적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만 안 던지게끔 하면은 돼요. 대주주 지분만. 그거는 대주주랑 뭐 협의가 되겠죠. 그거 제 가정입니다. 이거 매수 매도 추천 아니에요. 근데 이 염종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좀 알아보셔야 돼요. 상장사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염종학인데 서산 염종학 보이시죠? 염종학이 94년생이에요. 굉장히 어려요. 엄청 어린 거예요. 이 사람이면 이제 올해 30살 됐어요. 근데 60%를 갖고 있다. 이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을. 이 사람이 염종학이 오너 3세입니다. 90세 조부 염홍섭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10대 때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왜 상속을 받게 됐냐? 아버지가 안 계시냐? 아버지가 이 염종학이가 13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자식인 염종학이 받았지요. 뭐 누나가 있어요. 염등원이라고 또 누나가 있네요. 근데 누나는 지분이 거의 없고 아들한테 갔어요. 그러면 오너 3세 이 염종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나도 이거 지분은 많이 갖고 있지만 현금이 별로 없다. 한 10%만 팔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사실 코스닥 업체에 이 작전을 칠 테니까 좀 팔지 말아달라. 고점에 어느 정도 고점에 팔 기회 줄 테니까 우리가 나간 다음에 팔아라.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한다고 해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자사주를 팔면 좋은데 이건 자사주가 아니라 개인 주식이에요. 근데 오너 주식도 뭐 한 5% 정도 팔 수 있죠. 뭐 한 5%를 지금 팔면은 5%가 20억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지는 건 10%, 10억 내외인데 그게 아니라 한 이걸 5배 풀려가지고 100억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세금 50억 낸다고 하더라도 50억까지 안 내겠죠. 뭐 건보나 이런 거 올라가기는 게 있겠지만 한 2, 30억 내고 한 7, 80억 손해지는 거잖아요.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많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사실은 지배하는 거는 사실 30%에 35%만 있으면은 기업 지배가 충분합니다. 웬만해서 적대적 M&A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근데
이 회사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할 때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막 적자도 보고 막 돈도 없는 회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서산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393억이지만 지금 현재 자본 총계가 1048억이에요. 그리고 부채가 69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대부분 다 매입 채물과예요. 이자 발생 부채 0이에요. 이러면 0이란 거, 이런 걸 무차입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빚이 없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그럼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800억, 유동부채 1년 이내에 현금 갚아야 될 돈이 70억. 남아 돈이 돌죠, 돈이 현금이. 아직까지는 이 업종 자체나 이 3세가 굉장히 사업을 잘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기업의 부채 때문에 이자 리스크나 아니면 원가가 너무 높은데 재고를 떨구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는 없어요. 보시면은 매출액에서 판관비가 15억밖에 안 돼요. 16억밖에. 그러니까 이게 분기이긴 하지만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판관비가 70억밖에 안 됩니다. 이 매출액 대비 되게 높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장사 마진만 보면은 그냥 돈은 못 벌더라도 적자는 보지 않을 수 있다. 오너가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리고 현재 현금 흐름표상 기말 현금 자산이 86억. 이 돈이 많이 있는데 이 돈들이 다 대부분 다 금융상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금융상품으로 이자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무적 리스크는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서산에 종업원 수는 55명. 회사는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로 장덕동에 있네요. 회사 업력이 60년이라 됩니다. 60년. 거의 60년 가까이 됐고, 상장한 지도 벌써 18년째 됐습니다. 레미콘이 주업이에요. 레미콘으로 콘크리트 파일 만들죠. 땅을 다질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 작전을 친다면은 이 성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성암 에너지. 성암을 45% 갖고 있죠. 이 서산이. 성암 에너지가 자산 규모는 작아요. 45억 1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성암 에너지. 여기가 근데 찾아보니까 성암 에너지 보겠습니다. 성암 에너지가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약간 발을 얹어놨습니다. 성암 에너지 미래를 함께할 연구개발연구원을 모십니다. 연봉 4천만원. 근데 여기가 전기전자공학 우대, 기계, 전기전자, 기계, 이게 메카트로닉스가 이게 전기차 충전기지요. 에너지 이런 쪽.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를 지방 기업이 또 입찰할 때 유리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국책과제를 하나 받아와 가지고 전기차 충전기로 개발했다고 그 약간 언론에다 뻥튀기 해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서산의 매력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낙연 관련주예요, 서산이. 그래서 이낙연이 만약에 총선에 나오고, 지금 내가 볼 땐 총선으로 한번 해먹을 수도 있어요. 총선 때 이낙연이 국회의원 할 수 있죠. 광주나 이런 데 나와서 수도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낙연 때 한번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다. 3,000원 하던 게 뭐 4,000원 갔었지요. 그리고 이낙연이 이 염홍섭 대표이사, 지금 염홍섭이 사장은 아니잖아요. 그 지금 사장은 염종학인데, 염홍섭 씨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창업자잖아요. 광주방송 회장이랍니다. 염홍섭 씨와 이 이낙연 씨는 모를 수가 없는 사이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산 콘크리트 파일 업체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잘 나가는 파일이 동양파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85만 톤, 성함도 꽤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가 30만 톤 정도 돼요. 30만 톤. 그래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산. 그 서산이, 그러니까 광주 호남 쪽에 SOC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좀 약간 테마로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서산에 염종학이라는 사람을 알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보실 게 인베스팅닷컴으로 서산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산 회사 이름부터 약간 이렇게 촌스러운 게, 피터 린치가 이런 촌스러운 이름의 기업을 좋아했죠. 근데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너무 이름이 섹시하거나 멋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생각보다
그 매집할 기간을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회사 이름이 이게 뭐 섹시하거나 멋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유 차트가 왜 이래? 이게 서산을 이걸 화면 안에 다 담기 힘들고 어제 담기는 데까지만 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 2023년 이게 코로나 때부터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게 약간 하향이에요. 하향. 좀 장기적으로 약간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바닥을 이렇게 이동평균선 하향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항상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평한 상태에서는 꼭 상승이 나왔어요. 하락 추세에서도. 뭐야? 평평한 걸 만들면은 꼭 단기 상승이 나와요. 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평평한 게 나오면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평평한 부분은 사실은 매집이에요. 여기서 평평한 게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지금 여기는 평평한 게 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 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락 추세를 이 상승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면서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한 2,800원까지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르더라도 또다시 다지고 가야 돼요. 다지고 가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점은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돌리고 내년 총선 때 이낙연이 출마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으로 이렇게 나오고 다시 또 이낙연이 뉴스가 시들해지면 이렇게 갔다가 이낙연이 대선 후보 경선이 오면 또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아니면 이낙연이 아니라 뭐 전기차 충전기나 아니면은 뭐 알 수 없는 작전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산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첫째,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지금 세력 매집 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 두 번째는 이낙연으로 엮일 수 있다. 이낙연은 그 전남지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주 쪽하고 굉장히 연이 깊습니다. 세 번째는 시멘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콘크리트 파일 가격도 올립니다. 콘크리트 파일 가격이 올리면서 이게 그 매출액이 올라가는 외형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네 번째는 또 이게 그 서산이란 종목이 너무 가격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이 평평하게 만들었다. 매집을 한 흔적이 있다. 매집 흔적. 여기를 믿고 사는 거죠. 이 매집 흔적을 믿고 산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기, 성함에너지, 전기차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한다. 뭐 구책 사업을 받았다. 이런 걸로 하루나 이틀짜리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설명한 내용 서산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지금 가격이 코로나 시기 때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본 총계가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에요. 1,000억.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 언더에 있어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런 기업이 많긴 많아요.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자본 총계가 1조인데 시가총액이 4,000억짜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세력들이 핸들링하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400억이다. 400억. 그리고 게다가 대주주 지분을 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억이 안 된다. 150억이 안 된다. 작전하는데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고 지금 거래량이 다 죽었잖아요. 거래량이. 이때 코로나 때 좀 나왔다가 거래량이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것 자체가 관심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관심 바뀌기 때문에 뭐든지 관심이 없을 때 사서 관심이 많아졌을 때 판다. 그리고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촌스러운 이름이다. 이렇게까지만 아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몇 시간 있다가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한번 방송하고 거기서 중국에 대해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